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오늘 어려운 장 잘 버텨내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안 잡힐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시장 오늘 2,400선 막판에 힘을 내면서 끝까지 사수해냈습니다. 너무 낙심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긴축은 언젠가 끝이 나고 그때 우리가 돌아봤을 때 지금은 어쩌면 절호의 박앤세일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잘 아시죠? 저희 경주마와 함께 중꺾마 하시죠. 오늘도 이 꺾이지 않는, 절대 꺾이지 않는 경주마 대표 기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민 본부장님, 지난주에 우리 PD 성격 더럽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으실 수 있으실까 했는데 돌아오셨네요, 그래도. 제가 더럽다고 그랬나요? 네, 공개 저격을 하셨는데. 네. 아니요. 굉장히 정감 가는 스타일이고 네. 겉은 좀 툴툴대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또 이렇게 수습할 기회 드린 겁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하긴 또 우리 뭐 신성한 방송에서 팩트도 얘기하는 게 뭐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뭐 말 나온 김에 성격이 좀 그런 건 그럼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PD가 귀에서 아구성을 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일단 시장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400선 간신히 지키긴 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상황에서. 방향성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수 자체는 일단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에는 일단 3월 달에 발표되는 이제 각종 지표들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이제 심리가 되게 강할 거라고 보여지고, 어찌됐든 1월 말까지만 해도 이제 연말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줬었는데, 지금 당장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다라는 이제 그 변수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좀 작용하는 데다가 환율이 지금 1,300원을 넘어서 가지고 오늘 1,320원까지 지금 터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지수상에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곧바로 하락을 연출하면서 뭐 크게 하락을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그 개별 종목장이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3월 1일이 또 휴장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대신에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탄력 있는 또 순환매가 계속 진행되리라 저는 보고 있고, 지수 안 간다고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수가 좀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소 내에서도 활발하게 순환매가 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가 타이밍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개별 종목에서 어떤 희망을 보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코너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계좌를 부탁해 코너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주인공의 포트폴리오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뭐 빨간불이 아직 많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다소 양호한 수익률 거두고 계신 것 같고요. 2차 전지, LG엔솔, 뭐 대성하이텍, 반도체, 그리고 5G 장비 관련주들, 솔리드 이론도 보이고요. 게임주 위메이드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한 가지 역시 이제 뼈 아픈 거는 삼성전자인데 비중도 가장 많은 23% 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 시청자 포트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좀 우수한 편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은 원래 주식을 하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기 뭐하긴 하지만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증시 급등 나왔을 때 남들도 좋다고 하니까 한참 좋을 때 거의 끝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을 보면 비중도 크고 지금 평단가를 보게 될 경우에는 계속 물을 탔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 정도 단가를 유지한다는 걸 봤을 때는 그리고 이 포트 구성을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솔 현금 비중을 합치면 60%가 넘거든요. 사실 주식보다는 약간 채권형에 가까우신 분인데 하시다 보니 일단 안전 주식 위주로 많이 포트를 잡아놓으신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글쎄요, 이분이 이제 어떤 포트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릴 때 얼마만큼 이게 따라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본인 성향이 워낙에 보수적이시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에 이렇게 연연하거나 바꾸시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포트를 보시면 성향이 바로 나오세요? 포트 구성 자체가 워낙에 보수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잘 안 따라올 것이다. 조언을 해줘도. 왜냐하면 일단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시고 그다음에 이제 포트 교체를 위해서 수익률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려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시기에는 아직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요? 제 생각은 이분은 상당한 고수다.
정반대 의견을 적당한 주시네요. 고수고 네. 평균 단가와 진입의 어떤 각도라고 표현을 할까요? 평균 단가 삼성전자면 이 정도면 훌륭한 평균 단가를 보유하고 계시고 네. 삼성전자를 뭐 사실 뭐 보유하신 분 치고 20%대 마이너스면은 선방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보시면 LG엔솔이 10%대 수익, 하이닉스 이렇게 1% 수익 난 게 처음 봤습니다. 하이닉스 보통 30-40% 마이너스인데 네. 나름대로 저점에서 성공하신 거예요. 솔리드 감각적으로 진입을 잘 하셨는데 아직 수익은 안 나오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근데 약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거는 믿음이 좀 약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요? 한 업종당 2종목씩 짝짓기를 지어가지고 두 예. 종목씩 들어가 있다. 솔리드, 이르원 같은 섹터, 대성하이텍 2차전지 장비,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셀.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보면은 이 고수라는 것이 티가 나는데 네. 감각적으로 위메이드를 올라타셔가지고 수익을 쟁취하셨단 말이에요. 비중 14%대 나이스한 비중이시고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좀 더 만나보고 싶은 스타일이신데요. 네. 두 분이 뭐 다른 판단을 내리시긴 했는데 약간 네. 두 분 다 약간 도사님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네. 없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상상을 하잖아요. 또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는 상담을 많이 하니까 포트 보면 그게 나오는 거고 저는 이제 비율과 수익률을 네. 보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 나는 고수다. 네. 보고 있는 정말 결과가 극대 극이네요. 한 분은 초보다, 한 분은 고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갈리는. 네. 제가 이 포트를 좀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종목들이 일단 우선은 다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을 이제 제가 훑어보니까 매입 단가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의 특징이 보면은 그건 전부 다 바닥에서 샀다라기보다는 이분은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우량주 쪽에 포트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상태는 이거는 네.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의사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낙폭이 컸던 섹터들만 골라서 사신 것 같아요.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9,000원짜리 회사거든요. 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모가 9,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6개월을 지켜주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아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잘 사시기는 했는데 네. 이걸 갖다가 어떤 감각으로 사셨다기보다는 저는 워낙에 그쪽 주식들이 많이 빠져 있었고 네.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닥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가서 갖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나 이루원 역시 마찬가지로 네. 저점 매수 위주로 대응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도사님 알겠고요. 삼성전자 얘기부터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8만 전자 정도에 묶여 계신 것 같아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뭐 10만 전자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때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뭐 10분 중에 7분 소액주주는 거의 뭐 7만 원 이상대에 지금 물려 계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은 지금 그 위에 그만큼 매물벽이 있다. 더 올라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 손절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단계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제가 네, 저는 무조건 좋다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네. 팔 수 없어요, 이분은. 네. 일단 강단 있게 보여야지 않을까요, 이분? 이분 스타일 자체로는 절대로 못 팔 주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단가 자체로 봐도 그렇고 이 비중을 봐도 그렇고 또 하이닉스를 사신 걸 봐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 지금 이 비중에서 물을 타셔봤자 어차피 평단가가 떨어지질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손절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개념이나 감이 좀 별로 그렇게 좀 뛰어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감이 좀 손절을 해야 된다. 로스컷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자체도 좀 둔하신 분 같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를 사신 게 어찌 보면 삼성전자를 물을 타다가 결국 가가지고 하이닉스를 더 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이닉스는 손실이 아닌 구간인 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를 사다가 나중에 하이닉스가 더 심하게 빠졌었기 때문에 글로 바꿔서 타신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종목 교체를 하거나 포트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분한테는 하이닉스를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팔라고 해도 안 팔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본부장님도 뭐 그런 이유세요? 일단은 두 종목을 같은 포트폴리오를 밸런스를 맞춘다고 했을 때 같은 업종 내에 그 믿음이 안 가셔서 분산하신 거일 수도 있고 네.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짝짓기식으로 똑같은 섹터를 두 종목씩 갖고 있는 것은 조금 기회비용을 잃을 수 있는 측면이고 하이닉스가 약 소폭 이익 중이세요. 네. 그러나 저도 하이닉스를 매도해서 다른 포트 교체를 좀 하셨으면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얘기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하이닉스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 좋고 지금 악재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악재 나오고 있는 게 중국 내 우리 생산 시설에 대해서 이제 또 규제를 가하겠다고 미국 쪽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게 1년 유예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이 끝났을 경우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마 좀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못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우리가 막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확정이 아니에요. 가능성이에요. 이거는 대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악재가 투영되어 있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포트적인 측면에서 굳이 고르자라면 SK 하이닉스를 수익 실현하셔서 종목 교체. 이 구간이 3월달에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로봇주들 굉장히 강했죠. 또 지난주에는 또 AI 섹터가 또 굉장히 강했고, 네. 그러니까 1월달에 강했던 섹터가 2월에 쉬었다. 그럼 2월에 쉬었던 섹터가 다시 3월에 재차 올라가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로보틱스 오늘 뭐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다 네. 좋은 흐름 보였는데 약간 이제 쉬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놓여 있는 로봇주가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 또 네. SPG 네. 두 종목이 있는데 선택은 이제 아니 공부하자고 말씀드리는 거 추천이 아니고 네. 저라면은 이제 좀 활기가 넘치는 순환매 쪽으로 약간 분산해서 하이닉스 매도해서 그런 쪽으로 좀 움직여보는 게 3월달 운영은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분 다 하나씩을 만약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중에 지금 여기서 하나를 손절해야 된다면 네. 하이닉스가 먼저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보시고 보시는 분 중에 네. 나는 SK 하이닉스 있는데 그럼 나 매도해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의 경우에 그렇다는 이분의 거죠. 경우에, 예, 약간의 이익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로봇 관련주를 추천을 해주셨고 우리 이사님은 만약에 하나를 빼고 넣는다 그러면은 뭐 어떤 걸 새로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오판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보수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 비중을 크게 높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 스타일하고는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3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증시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이제 풍력이랑 수소 쪽 섹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펙스 투자 관련돼 있는 쪽.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오프닝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만은 화학 쪽의 그 소재 쪽, 그다음에 뭐 철강 업종 일부 아니면은 리오프닝 쪽에서는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PCR 검사가 3월 1일부터 해제가 되고요. 이번 주말에 이제 양회가 열리니까 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분명히 실적까지 뒷받침이 될 수 있을 만한 섹터, 뭐 네.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이건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쪽에 관련돼 있는 쪽 섹터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사님 너무 난해합니다. 너무 많아요. 아, 딱 찍어주셔서 한두 종목으로 딱 찍어주세요. 지금 너무 난해합니다. 너무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종목을 지금 비켜가시려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 이제 수소 관련된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이분 스타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작지 않은 회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리라고 하면은 사실 또 그것도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는 우리 본부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 제가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까요? CS 윈드 괜찮습니까? CS 윈드. 딴 방송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받았는데 네. 저는 저기 신재생 쪽에서 네네. 그 시행령 확정되게 되면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은 충분히 수혜를 볼 수가 있고 2032년까지 이쪽 풍력 쪽에 이사님 예 아니로만 아, CS 네. 윈드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된다. 네네. 그럼 수소는 일진 하이솔루스, 두산 퓨얼셀. 네, 좀 공부를 하시고 보시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쪽 섹터 수소 쪽 섹터 괜찮다. 괜찮습니다. 네,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부장님 제가 진행을 좀 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네. 분위기를 좀 전환해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주 해주세요. 이사님도 뭐 언제 기회를 봐서 한번 공격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회를 한 두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2차 전지 대장주 LG솔루션을 또 매수를 하셨는데 제법 이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이분. 오늘도 사실 보니까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꽤 많이 빠졌던데 여기 뭐 포드랑 합작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상승폭이 좀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은 시장 구도상 이분이 만약에 완전히 장기로 보고 있다 그러면 저는 매도할 소리를 안 하겠는데 네.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요. 삼성전자와 LG엔솔이 대립각에 서 있습니다. 두 종목이 동시에 다 강할 수가 없고요. 또 LG엔솔과 삼성전자가 다 같이 간다면 지수는 급등 나올 거예요. 이걸 억제하는 방안이 오늘 이재용 회장께서 삼성 SDI를 또 직접 방문해서 격려했습니다. 진짜 잘냈어 하고 등 한번 치고 가준 거죠. 네.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지수에 좀 무리 없이 또 배터리 셀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또 눌림목이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좀 종목 교체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수 급등 시기가 나오면 LG엔솔이 치고 움직일 수 있지만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로 저는 만약에 대체하신다고 그런다면 삼성 SDI를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삼성 SDI도 너무 무겁다. 2차 전지 소재나 장비 쪽 지금 우리가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장비 쪽에서 DENT 같은 종목들, DENT, 윤성 FNC 같은 기업들 잘 가고 있습니다. 원래 대장은 PNT였는데 PNT가 약간 소외되면서 DENT나 윤성 FNC 같은 종목군들이 흐름이 좋아요. 장비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 안에 또 대성 하이텍이라는 폭트가 또 있으셔가지고 굳이 장비 쪽은 보지 마시고 배터리 셀 쪽 하나 뭉쳐잡고 가자. 삼성 SDI 대체제로 제안을 드리는데 LG엔솔도 수익 중이시네요. 고수가 맞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공격 안 하세요? 저는 LG엔솔을 굳이 뭐 바꿀 필요 있을까? 가져가셔도 상 무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좋은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향후에 부회장이 아니라 회장님이시죠. 키우려고 하는 섹터가 2차 전지라는 건 확연히 보여줬고 삼성 SDI의 어떤 전략도 좀 바뀌는 것 같기 때문에 긍정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가장 기술적으로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캐파 확장성이라든지 수주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엔솔로 그냥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뭐 완전히 정반대 의견을 아까부터 계속 칼이 챙챙 지금 맞붙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좋네요 오늘. 이 대성 하이텍 말씀하셨지만 이거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2차 전지도 종목들이 되게 다양한데 이 대형주 뭐 고수분들은 대형주 잘 안 사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뭐 2차 전지 중소형 쪽에서 좀 사보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뭐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돼요. 눈빛을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나갑니다.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성 하이텍은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신규 상장 되고 났다라는 건 뭐냐면 화장빨 충분히 받고 이쁘게 화장이 돼서 나왔다라. 프리미엄이 충분히 받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회사 나쁘진 않습니다. 정밀기계 하고 있던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는 그 단계에 있고 배터리 케이스를 정밀 조작하는 장비를 또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약간은 시장의 흐름에서는 저는 이 대성 하이텍이 같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수익률 9% 쟁취하시고 계시는데 대성 하이텍의 성장성을 보고 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뭐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부 정책에 또 나왔죠. 산업통신자원부에서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대요. 50%로. 이 안에는 리튬이 있고 광물이 있고 다양하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소재가 일단은 탑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탑으로 저는 포스코홀딩스. 자, 우리 앵커께서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고수는 대형주를 안 한다. 고수도 대형주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시나요?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운영한다. 10억을 한 번에 들어갔다가 3% 뛰기 하고 나올 수 있는 캐파 대형주밖에 없죠. 그리고 시가총액 5천억 라인대에서 모아서 중장기 투자로 장기를 끌고 가서 5천억이 1조 되고 1조가 3조 되는 그게 2차 전지에서 혹시 보여줬잖아요. 신루타, 템베거 우리가 노리는 종목군들. 그게 5천억대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요.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일단은 대성 하이텍은 과감하게 수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소재 쪽 포스코 홀딩스로 종목 교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본부장님이 보신 것 같은 게 오늘 기준으로는 지금 또 손해가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대성 하이텍이요? 네. 오늘 기준으로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위메이드 이것도 눈에 띕니다. 이 위메이드는 게임주긴 한데 사실 뭐 코인하고 좀 더 연동이 많이 돼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뭐 최근에 좀 부활했잖아요. 코인원을 더해서 뭐 빗썸도 이제 재상장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미끄러졌던데 한 8% 빠졌던데. 사실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실적을 베이스로 움직인 건 아니고 이제 위믹스 재상장 이슈 때문에 그걸로 좀 급등을 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금년에 이제 실적과 관련돼 가지고 신작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니까
올해 잘해야지 손익분기점 넘겨서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게임주에서 보신다고 그러면은 위메이드보다는 오히려 저기 네오이즈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컴투스 같이 같은 그 코인 쪽이라고 한다면은 좀 다른 쪽 섹터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임주 자체에 대해서 아주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최근 들어와가지고 한 10여 개 그 작품들이 런칭이 됐는데 네. 성공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즈 쪽 섹터는 사실 바닥권인 건 맞는데 이게 돌아설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그림을 좀 갖추고 있는 회사가 좀 드물다라는 네. 점에서 그럼 위메이드는 지금 빨리 팔고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저라면 포트 교체하는데 오늘 좀 많이 빠져서 그렇기는 네. 한데 반등 나오면은 오히려 이거를 다른 쪽 섹터 앞서 말씀드렸던 섹터 쪽으로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오이즈 같은 쪽으로 보시죠. 바꿔봐라. 네. 단순 비교했을 때 위메이드가 훨씬 네오이즈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근데 보유하고 계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위메이드에 대한 신뢰도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앞에 스토리들이 굉장히 장황합니다. 시간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분위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시장 외에서 코인을 바닥권에서 다 싹쓸이한 후 재상장 이슈를 터뜨려서 코인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갔어요. 네. 이거는 대대적으로 저는 추후에 조사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작품 하나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이 분위기가 이대로 끝날 것이냐는 저는 아니다. 일단 테마는 테마, 위믹스에 대한 모멘텀은 모멘텀으로 부여잡고 더 추가 상승 가능하고 추가 기대작들이 또 줄줄이 또 기대하고 있는 대작들이 있습니다. 그 대작들의 어떤 흐름들도 지켜보면서 저는 보유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유 관점. 네. 네. 여기 이제 코스닥 공매도 잔고 비중 5위라 그러더라고요. 위메이드가. 코스닥 잔고 비중 가장 높았던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네. 공매도를 똥줄타게 쇼커버링 당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빠지는 것은 아니다. 네. 아마 한두 달 지나면 몇 개 사모펀드 공매도 잘못했던 업체들 파산된 업체들 뉴스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은 팔고 나와라. 본부장님은 계속 보유해라. 또 갈리는 말씀 너무 좋습니다. 이 시선에서 정확하게 그냥 우리 개인적 의견들을 드는 것 보는 선택은 우리 고수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솔리드와 이루온 지금 5G 장비 관련주인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두 종목이 서로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둘 다? 저는 이 종목들 아까 이제 어떻게 사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보수적이신 분이시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 위주로 지금 편입을 하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5G 섹터 자체도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이쪽 역시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제 종목들 가운데서 저는 이루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저게 그 특화망 서비스 관련돼 있는 그 제품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이 일어날 거다라고 해서 어느 순간에 급등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걸 기다리시고 가져가실 거라면 뭐 달리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5G 섹터가 된다라고 판단을 되면은 업종 대표주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이루오는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은 했는데 이의 뒷단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망에 대한 제가 지금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작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 10일 날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죠. 오픈랜이 뭐냐면은 개방형 무선 접속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같이 쓰자 글로벌적으로 이 라이센스 표준화를 만들어서 같이 쓰자 했는데 딱 봤더니 솔리드는 이미 라이센스를 준비하고 있었어. 네. 그러니까 수혜주인 거예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가장 먼저 V자로 빠르게 치고 갔던 게 바로 이 솔리드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 테마다운 테마가 불어닥치지 않은 그러니까 순환매가 강력하게 붙지 않은 섹터가 바로 이 5G입니다. 한 번은 기회가 온다. 그래서 저는 솔리드, 이루온 둘 다 보유하시다가 3월 달까지는 일단 흐름을 보시고 순환매 흐름 수급 붙는 모습 나오면은 저는 조금 더 이어가는 흐름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듣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자분들의 고민 해결 저희 경주마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본인 계좌 상황이 좀 궁금하시거나 하신 분들은요. 지금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수익률 보내주신다거나 계좌 상황을 이렇게 사진으로 직접 찍어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2부 경주마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표 또 경주마 기수 두 분 다양한 종목과 섹터 아우르실 수 있는 두 분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이 최용석 매니저님은 뭐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최파고 네. 별명 갖고 계신데 네. 그 외에도 또 별명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대치동 일타 강사. 이거는 네. 어떻게 나온 별명이에요? 제가 대치동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또 제가 약간 설명드리는 톤이 약간 가르친 듯한 톤이라서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 학원 강사에도 참 잘하겠다 그런 별명이 있다 보니까 대치동 일타 강사. 네. 또 그리고 대외 활동하면서 다른 분들께서 또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약간 인공지능 답변 같이 약간 딕션이 또박또박하다 해서 최파고라는 별명 지어주셔서 네. 덕분에 많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정 차장님은 뭐 별명이 혹시 있으세요? 뭐 전혀 뭐 주식과는 상관없는 별명이 있긴 있는데 네. 쩡쩡이 이름이 이제 정원정이다 보니까 네. 쩡쩡이라고 불리긴 쩡쩡이요? 하고요. 저는 신촌에 근무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신촌에 이타 강사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타 강사요. 제가 뭐 하나 지어드리자면 앞으로 해도 정원정, 뒤로 해도 정원정, 앞뒤가 똑같은 정원정 어떠십니까? 그 얘기도 우영우 때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 얘기 안 그래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괜찮으시면 뭐 그렇게도 한번 여쭤보죠 앞으로. 네. 오늘 증시의 화두는 단연 이 세아 그룹주였습니다. 지금 뭐 세아 베스틸 지주 상한가 기록했고 이 뭐 세아 특수강인가요? 그리고 세아 홀딩스 다 크게 올랐던데요, 굉장히. 맞습니다. 오늘 그 시장에 굉장히 뜨거웠던 뉴스가 세아베스틸 지주가 상한가에 갔는데 그게 이제 테슬라의 자회사인 우주 관련 비즈니스한 스페이스X가 세아 차관 특수관과 특수학권 관련 계약건 딜이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저는 그 기억이 많이 떠올랐던 게 2021년 연초에도 애플과 현대차 그룹이 애플과 관련 협업이 진행된 뉴스를 받으면서 시장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었거든요. 예. 오늘 또 그러한 어쨌든 스페이스X라고 하면 우주 관련 산업에서는 가장 뜨거운 기업이고 또 우주 산업을 대표한 기업이다 보니 국내 기업도 상당히 주목받는 모습이었고 만약 계약들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닐까. 네. 다만 현재로 봤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네. 또 어느 정도로 구체화된 건지에 대해서 아직은 예측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금 협의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에 이 한국에서 이게 이번이 성공한다 이러면은 한국에서 스페이스X와 처음으로 맺는 이 납품 계약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계약 기간이 한 3에서 5년짜리 단기 계약이더라고요. 이것도 충분히 뭐 좀 성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일단 첫 스타트가 어렵지 스타트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유의미한 계약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어쨌든 이 계약 협의 중인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 아니고 이제 미국 업체들 특히 보면 애플도 그러면 사전에 이제 정보가 유출된다라고 하면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세아그룹주 쪽에서 잘 해결될 거다라고 저 믿고 싶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우리나라 기술력도 이제 인정받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계약도 가능할 거다라고 보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규모고 사실은 이제 계약 세부 내용을 봐서 얼마나 이익이 남는 그러니까 진짜로 좋은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나쁜 계약이었는지 나중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도 잘 체크를 하셔야지 되고 진짜 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세와 관련된 기업들은 현재 주가 레벨에서 한두 단계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스페이스X랑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기업이었는지 좀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이 세아 그룹주라는 게 원래 좀 제강 쪽에 강점이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좋은 기업인가요,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철강에서 메이저 기업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렵지만 특수화학금과 특수철강에 있어서는 다소 엣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있는 스페이스X와의 계약이 일반적인 철강이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에 필요한 특수강이다 보니 아마도 상대적인 경쟁력을 보고 낙점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만약 그 계약이 실제로 진행되고 수주 계약이 터진다면 국내 철강업계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는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부에서 굉장히 서로 막 헐뜯고 공격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굉장히 학구적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도. 네. 최파고님답게 오늘 준비해 주신 섹터는 역시 인공지능 섹터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AI 관련주 보니까 오늘 이런 하락장에도 버티던데요. 맞습니다. 단연코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 현재 시장의 가장 뜨거운 섹터는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물론 인공지능 산업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 대장주가 될 섹터지만 인공지능 산업을 볼 때는 국내만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가 되고 인공지능 산업이 주목받게 된 계기로 보면 2012년 12월에 오픈 AI사의 챗GPT라는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네.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었고요. 그 서비스가 시장의 이슈를 받으면서 미국과 국내 공이 인공지능 산업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인공지능 산업의 수혜를 실제로 받아서 매출로 연결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국내 기업들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조금 선반영되는 측면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시청자들이 이제 챗 GPT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 지겹다, 그만 좀 나와라,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주가를 보면 사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건재한 모습이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테마주 아니라 이제는 좀 주도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네, 이미 국내 투자자들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미 국내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과열 국면에 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인식하고 계신 것 같고 네. 저에게 역시도 현재의 가격 레벨은 다소 부담된 구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공지능 산업이 주목받게 된 계기가 인공지능 테마주들의 주가가 올라서 주목받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면 결국 미국의 가장 거대한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그들의 다음 먹거리로서 인공지능 산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그들이 다음 먹거리, 다음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영역이라면 그 영역에서 비즈니스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또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최근에 인공지능 대표로 주목받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최근 매출액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인공지능 관련 칩의 매출액은 최근 몇백 %의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단순히 짧은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챗 GPT와 대화를 한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찬양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대해서? 사실 이제 챗GPT 관련해서 사실 저는 다 유료인 줄 알고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아까 네. 방송 나오기 전에 얘기해봤는데 무료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워낙 활용할 용도가 너무 많으니까 저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AI 관련해서 사실 이제 오늘 밤부터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이 열리거든요.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데 여기서 분명히 뭐 5G, 뭐 6G, 뭐 AI, 뭐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나올 건데 여기에서 분명히 어쨌든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AI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매니저님과 마찬가지로 AI 관련해서는 충분히 시장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칠 수밖에 없는 그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시장도 커지고 관련주들도 저는 어쨌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 주가라는 거는 이제 속도가 맞으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속도는 조금 먼저 많이 움직인다. 물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 기대감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이 움직여서 약간 조금 이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청자분들도 리스크 관리도 좀 하면서 약간 적절하게 매도도 하시면서 네.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했던 종목을 좀 조심해서 보면 되는 건가요? 최파고님도 그렇게 보세요?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언제나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오게 되면 그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건 긍정적이고 당연히 정상적인 환경이고요. 네. 다만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 봤을 때는 언제나 주가에 기대감이 끼게 되면 그 기업의 내용이 성장한 속도보다 기대감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조급하고 빠르게 성과를 얻고자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 가치에 대비해서
지나친 기대가 반영된 기업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가 보다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체력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면 지금은 다소 조심해야 된다. 네, 수익을 낼 수 있고 영업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기회라면 저는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 차장님은 조선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고 오셨습니다. 물동량이 많아져야 배도 많이 생산을 하는 법인데 지금 좀 상황이 괜찮은 모양이죠? 사실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 좀 좋지 못했었죠. 네. 그 최용석 매니저님이 갖고 왔던 AA 관련주들은 강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조선주들은 많이 약했습니다. 오늘 네. 거의 다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사실은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올해는 흑자 될 거다 얘기가 있었지만 실적이 나오면 실제로 계속해서 적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 대부분 기업들도 계속 적자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연초부터는 조금 다른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18,0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2월 초에 27,000원까지,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거의 50% 가깝게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모습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동량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이 좀 있으면서 철광석 수입이나 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BDI 지수도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지난주 금요일까지 6영업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네. 530포인트였던 BDI 지수가 883포인트까지 거의 65% 이상 상승하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운임 지수죠? 그렇죠. BDI 지수가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물동량도 좀 늘어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선사들도 올해는 수주가 계속 잘 되면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부분 이제 조선사들이 2021년, 2022년 영업이익이 적자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3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8년 연속 적자였었는데 올해는 9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이제 긍정적인 리포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가는 못 올랐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한번 포트에 담아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국조선해양도 보니까 뭐 수주 성공했다 이런 기사도 뜨고 하던데 최 사원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조선주? 네, 사실 국내 역시도 산업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화해 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최근 10년간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마도 무거운 산업이 랠리가 나오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을 겁니다. 네. 저희는 보통 평가할 때 중후장대 산업의 가장 호황기였던 시절이 2000년대부터 2010년 정도까지 기간이었고 2011년 이후의 시간은 언제나 경박 단소, 우리가 화장품이나 조금 더 가벼운 소프트웨어 영역의 산업들이 주도주 역할을 해왔지 무거운 산업들에 대한 주목을 받았던 시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 시기 예외적으로 철강주 일부가 수요가 회복되면서 랠리가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주는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무거운 산업이고 어떻게 본다면 최근 10년간 없었던 트렌드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면 그 추세는 좀 장기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금 우려는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흐름에서 새로운 시장의 주도주로 변하기 위해서는 강한 변곡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실적의 굉장히 강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던 아니면 더 강한 호재가 됐던 변곡점이 될 만한 이벤트가 왔을 때 시장의 진정한 대장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주도 수주지만 이 조선주 볼 때 뭐 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원재료 그 배 만드는 원재료 값 같은 것도 들어갈 것 같고 어떤 걸 좀 봐야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배 만들 때 가장 큰 비용 차지하는 게 이제 후판 가격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 지난해는 조금 인하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철강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가격 협상 때는 후판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이제 이 조선사들 쪽에서는 수익성에서 보면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이제 어쨌든 충당금으로 어느 정도 쌓아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포터들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부분에서는 큰 이견이 없을 거다, 큰 변화는 없을 거다. 다만 이제 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서의 폭은 조금 더 손해되고 감소되거나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흑자로 바뀌는 부분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원재료 가격, 또 뭐 수주량, 또 뭐 봐야 되는 것들이 조선주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할 때 우리 투자자들이 뭘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네. 저도 짧게 첨언하자면 기본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논리를 펼칠 때 반대 논리 혹은 가장 큰 우려는 결국은 철광석 가격이 최근에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 과연 그것이 조선 수주에
반영되어 있는가? 혹시나 적자 수주가 발생해서 또 과거와 같은 뭐 어닝 쇼크나 그런 빅베스가 나오는 이슈가 부담되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를 기본으로 2년 정도를 채워놔야지 가동이 되고 운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주가 워낙 공백이 비어있는 기간 대략 2년 정도의 수주 기간은 어느 정도 마진이 좀 낮은 수주를 받아내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운영비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에서 마진 폭을 확대해 가면서 수주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철강사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성과에 반영이 될 거라는 부분은 기존에 2년간의 수주를 채우지 못했을 때 우리에 좀 해당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받게 된 특수선이나 추가로 받는 수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자재 가격이 조선가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자체보다는 향후 글로벌 물동량 혹은 특수선에 대한 수요들이 국내로서 몰려오는가 등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문을 드렸는데 두 분 다 현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지금 챗 GPT 덕에 반도체주에도 봄이 온다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사실 이번 주에 가장 고민이 되는 거는 미국의 이 가드레일 조항, 이 중국의 그 우리 반도체 기업들 생산하는 거 틀어막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네. 반도체 산업을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만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환경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5년간으로 봤을 때 반도체 섹터의 가장 큰 봄이 왔던 시기가 2017년이었는데 그 당시 2017년에 반도체 섹터에 왜 봄이 왔는가를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과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대량으로 증설하면서 그 수주들을 국내 기업들이 내려준 거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역사를 새롭게 쓰는 신기록에 가까운 마진들을 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도 반도체의 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과연 미국의 빅테크 메이저들이 자본을 집행하고 새로운 투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봐야 될 텐데 작년도에 나온 챗GPT를 둘러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경쟁 그리고 애플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봤을 때는 아마도 올해와 내년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더 큰 성장의 모델이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볼 때 보통 우리가 과거에는 PC 시장의 성장, 그리고 모바일 시장의 성장, 그리고 최근에는 서버 시장의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면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는 인공지능 관련 수요가 반도체 산업에 얼마나 큰 호재가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로 한정 짓는다면 국내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입장에서는 국내에 생산한 혹은 중국에 생산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고 수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최근 나오고 있는 칩스 관련 가드레일 조항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 관련 규정이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우리 국내 기업들 역시 방향 자체를 점진적으로 생산 기지를 중국보다는 뭐 미국이나 국내 쪽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거 만약에 생산 규제하고 제한 걸고 이러면은 우리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에 좀 타격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어쩔 수 없는 이게 숙명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양쪽의 싸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피해를 보고 힘든 상황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 쪽에 투자를 하는 또 기업은 보조금 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 나온 것 때문에 저희 매니저님이 예시한 것처럼 어쨌든 공장을 옮기던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좀 우려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미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이미 발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훼손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더 안 좋아져봤자 저는 그렇게 크게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자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작년부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해 실적이 너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종목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요번에 AI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얘기 나오면서 이 반도체 업종들이 좀 올라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조금 분위기 반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기에는 너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사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봐서 아직까지는 이제 두 종목을 굳이 매수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덜 알려진, 숨겨진 강자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최파고님이 지금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쪽 AI 봄이 온 거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TSMC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뭐 HBM인가요? SK 하이닉스 이런 데서 이제 엔비디아의 GPU 만드는데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엔비디아랑 TSMC냐 아니면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그 고민이 되는데 한 분씩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 산업의 수요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거라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인공지능 산업이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인공지능 산업이 처음에 개화하게 되면 그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자본들이 투하되게 되고 그 자본들이 첫 번째 찾아가는 곳은 우리가 보통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연산 처리에 관련된 로직 반도체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수혜를 받게 된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와 AMD 같은 기업들이고요. 다만 인공지능 전용 칩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계통의 A100, H100 두 가지 정도 제품을 라인업하고 있는데 그 제품들이 AMD와의 경쟁을 압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 1차적인 수혜는 엔비디아가 먼저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엔비디아의 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한 TSMC가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 역시도 그 시장에서 2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 수혜는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될 건 이 연산 반도체, 로직 반도체 연산 능력이 뛰어나시면 결국 필요한 건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소화하게 되면서 조금 늦게 메모리 반도체의 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사업을 개화시킨 반도체 수요를 먼저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로직 반도체, 엔비디아와 TSMC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먼저 받게 되고 그 후에 찾아오는 봄은 아마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조금 더 영향받는 국내 대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의 문제일 뿐이지 봄은 결국 올 것이다. 겨울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국내의 대기업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가, 재고가 더 증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먼저 비메모리 반도체를 방어하는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10월 이후로 재고가 소진되고 있고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한 올해 1월의 그 리뷰를 보면 재고가 소진된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일부 제품은 너무 빨리 소진되고 있어서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만드는 모습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역시 최근 디램 가격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재고의 레벨 자체는 올해 1분기에 최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변곡점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가 다가올수록 재고 소지에 대한 기대감 또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반등 기대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혹시 모자이크 처리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한국에 살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반기 내내 좀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올해 안 좋은 게 특히 이제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어서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1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쯤 아니면 또 2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쯤에는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서 상반기에는 저는 엔비디아나 TSMC로 보는 게 맞고 하반기에 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부분이나 이런 게 다 마무리되고 안 좋은 부분이 마무리되면 그때쯤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말은 못하지만 모자이크 쳐주면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는 못 쳐드립니다. 두 분 다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순서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한테도 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격을 받아도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회복 탄력성이 좀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사실 외국인들 이탈 생각보다는 조금 미미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희망 잃지 마시고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시죠. 경주의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